중학교 1학년 마지막 단원 자료의 정리와 해석이라는 단원인데요. 오늘 학습할 내용은 줄기와 잎그림, 그 다음에 도수분포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줄기와 잎그림이란 무엇일까 해서 별량과 줄기와 잎그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별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료가 있을 때 그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을 별량이라고 합니다. 즉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 수상자의 나이를 즉 이 개인 수상자의 나이라는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 63세, 78세, 56세, 64세 등등등 이렇게 수량을 모아놓은 것을 별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별량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자료를 해석해야 하는데요. 문제가 있어요. 수상 당시 최고령 수상자의 나이를 구하여 보자. 자, 최고령 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숫자, 나이 가장 큰 수를 찾으면 되는데, 자, 63, 78, 56, 64, 63 쭉 했을 때 가장 큰 수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지금 쭉 봤을 때 가장 큰 숫자는 78. 그러니까 최고령 수상자의 나이는 78세라는 것을 찾을 수는 있지만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서도 40세 미만인 나이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수상자는 모두 몇 명인지 찾으시오. 그러니까 40세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40세는 포함되지 않는 거죠. 1세부터 39세까지 이 수상자가 있는지 찾는 거죠. 그러면 쭉 하나씩 봤을 때, 자, 40세 미만인 수상자는 39세 1명, 그 다음에 32세 2명, 그 다음에 17세 총 3명이 있다라는 것을 쭉 순서대로 봐야지만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별량이 그냥 모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줄기와 잎그림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줄기와 잎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한번 볼게요. 줄기와 잎그림은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별량을 줄기와 잎으로 나누어서 나타낸 그림을 줄기와 잎그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른쪽에 다시 선생님이 개인 수상자의 나이를 갖고 왔어요. 별량을 갖고 왔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줄기와 잎그림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첫 번째, 줄기와 잎그림은 자, 별량을 줄기와 잎으로 구분하는데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은 10의 자리의 숫자는 줄기에, 1의 자리의 숫자는 잎에 표현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10의 자리의 숫자에는 줄기를 입력하고 1의 자리의 숫자에는 잎을 입력한다라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해줄 겁니다. 1 막대기 7은 17세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1은 줄기를 나타내는 거고 7은 잎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꼭 이 줄기와 잎그림 위에다가 적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0의 자리에는 줄기, 1의 자리에는 잎을 적는다고 우리가 기준을 세웠어요. 그럼 두 번째로 자, 세로선을 기준으로 세로선의 왼쪽에는 줄기를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 준다. 자, 세로선은 여기를 세로선이라고 말해요. 세로선의 왼쪽에 줄기라고 해서 크기 순서대로, 즉 작은 숫자 먼저 적어주는 거예요. 자, 개인 수상자의 나이를 봤을 때 10의 자리를 보면 가장 어린 나이는 17세였죠. 즉 10의 자리가 1. 그러니까 1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고령이 아까 78세였어요. 그러니까 1부터 7까지 이렇게 나열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로선의 오른쪽에 줄기에 해당하는 잎을 가로로 나열해 줍니다. 자, 지금 줄기를 이미 적었어요. 10의 자리를. 자, 그러면 아까 17세 있었으니까 줄기가 1인 부분에 7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줄기가 2인 부분에 20대인 수상자를 찾아보면 20대는 지금 존재하지 않네요. 그 다음에 30대. 30대는 39세, 32세 이렇게 존재하죠. 그러면 줄기와 잎그림의 잎의 가로로 나열할 때는 줄기와 마찬가지로 작은 숫자 먼저 나열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줄기와 잎을 채워주면 이런 식으로 잎을 채울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규칙이 있는데요. 규칙을 한 가지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자, 이렇게 아까 20대는 아무도 없었죠.
즉 입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런 경우에도 줄기는 표시를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줄기의 숫자는 한 번만 적어주는 거예요. 자, 지금 30대가 32세, 39세 이렇게 두 개 있었어요. 그렇다고 줄기를 1, 2, 3, 3 이렇게 두 번 적어주는 게 아니라 줄기는 한 번씩만 적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중복되는 입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된 횟수만큼 적어주는 거예요. 자, 줄기야 이거는 반대죠. 줄기에서는 중복되더라도 한 번씩만 적었는데 입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면 그 중복된 수만큼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63세가 2명 있었으니까 2번 다 적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63세가 2명 있었다. 그래서 2번 적어주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자, 입도 마찬가지로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준다. 이런 식으로 작은 거에서 큰 걸로 해서 이 규칙을 이용해서 줄기와 입그림을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줄기에는 중복되는 수를 한 번만 적는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잎에서는 중복되는 수를 중복된 횟수만큼 적기로 했습니다. 이게 줄기와 잎의 차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기를 쓸 때는 줄기에 있는 값만 쓰자. 자,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은 자, 지금 앞에서 살펴본 줄기의 잎그림을 갖고 왔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예를 들어 문제에서 수상자가 가장 많이 배출된 나이대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지금 보면 잎이 가장 많은 부분이 가장 많은 수상자를 배출한 나이대가 되겠죠. 지금 60대가 가장 많이 배출한 나이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에 대한 답을 적을 때 60대라고 적는 것이 아니라 줄기를 쓸 때는 어떻게 쓴다? 6이라고 답만 적어주자라는 겁니다. 나이대는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60대라고 하지만 가장 많이 수상자를 배출한 줄기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값만 쓰는 거예요. 얘가 10의 자리라서 60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줄기에 있는 값만 쓰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으로 적을 때는 6이라고만 적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체 별량의 개수는 뭐와 같다? 표시한 입의 개수와 같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전체의 몇 퍼센트 구하기. 자, 퍼센트 구하는 문제에서는 전체 별량의 수분에 해당하는 별량의 수, 즉 그 비율, 전체 분에 해당하는, 즉 부분의 별량의 수에 뭐를 곱하는 거였다? 100을 곱해주는 거였다. 그래서 퍼센트가 숨어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그래서 전체의 몇 퍼센트 구하기는 곱하기 100을 해주면 퍼센트를 구할 수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수 분포표라는 것은 무엇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오른쪽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선생님이 2016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지진의 규모를 별량으로 갖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 34개의 별량이 주어져 있어요. 이 34개의 별량은 별량의 개수가 너무 많죠. 얘를 줄기와 잎그림으로 나타내는데 너무 귀찮아. 너무 양이 많아지니까. 별량의 수가 많아지니까. 그리고 줄기와 잎그림을 나타냈을 때도 별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한눈에 알아보기가, 분석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한 방법이 바로 도수 분포표입니다. 즉, 표로 만든 거예요. 표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도수 분포표를 만들기 위해서 알아야 될 용어 4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별량이 얘가 되죠? 예.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그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을 계급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구간의 크기, 즉 계급의 크기는 뭐다? 바로 구간의 너비가 된다. 그 다음에 도수라고 하는 것은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까 줄기와 잎그림에서 각각 줄기에 해당하는 입의 개수와 마찬가지로 그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개수를 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즉, 주어진 자료를 몇 개의 계급으로, 즉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었던 그 계급으로 그 계급에 속하는 도수를 조사해서 나타낸 표를 도수 분포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도수 분포표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별량을 우리가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거, 그 별량을 일정한 구간으로 나누어 줍니다. 이때 일정한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정답은 없어요. 어떻게 어떤 구간으로 나눴을 때 이 자료를 한눈에 보기 편할지는 그거는 본인이 선택해서 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일정한 구간으로 나눈 계급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규모를 봤을 때 2.0 이상에서 2.3 미만까지. 그 다음에 일정한 구간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2.3 이상, 2.6 미만 이렇게 일정한 구간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게 바로 뭐다? 바로 계급이다. 자, 이때 이 계급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이상과 미만입니다. 자, 지금 첫 번째에 2.0 이상, 2.3 미만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2.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2.0을 포함한다라는 것이고 2.3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2.3을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2.2까지라는 말이죠. 그 다음 계급을 봤을 때 2.3에서 2.6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자, 이 밑에 있는 계급들도 이상과 미만이 적용되어 있는데 생략되어 있을 뿐이에요. 제일 앞에 제일 위에 계급에만 이상과 미만을 적어주고 다 공통적으로 이상과 미만이 있다라고 우리가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급에서 2.3 이상, 즉 2.3이 이 두 번째 계급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6 미만, 그래서 두 번째 계급은 2.5까지만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계급에 2.6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계급을 봤을 때 우리가 계급의 크기는 지금 알아본 것과 같이 일정하게 나누어 주어야 하고요. 계급의 개수가 2개, 3개로 나누어질 경우에는 우리가 자료를 한눈에 분석하기 어렵다. 왜냐면 그 분포를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 계급의 개수는 5개에서 15개 정도로 그 자료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계급의 크기는 계급의 너비라고 했어요. 너비라고 하는 것은 이 2.0 이상, 2.3 미만 그 너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즉 계급의 크기는 여기에서 0.3이 되는 거다. 뒤에 있는 수 2.3에서 2.0을 빼주면 되죠. 그러면 계급의 크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계급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계급, 즉 각 구간에 속하는 자료의 수를 세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줄 수 있습니다. 자, 2.0 이상, 2.3 미만인 규모의 지진은 지금 5회가 있었고 2.3 이상, 2.6 미만 규모의 지진은 11번의 지진이 있었다. 이렇게 수를 세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센 수를 각 구간에 속하는 자료의 개수를 정리해서 적어주는 겁니다. 즉 5회, 11회, 8회, 8회, 1회, 1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표가 완성이 되겠죠. 계급이 있고 그 각 계급에 해당하는 도수가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 이렇게 정리된 수를 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수를 적고 합계가 완성되게 되면 도수 분포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줄기와 잇그림이랑 다르게 별량의 수가 많더라도 더 편리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어느 합창단 단원들의 나이를 조사한 것이다. 도수 분포표를 완성하고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을 구하시오. 그러면 먼저 단원들의 나이에 해당하는 별량이 나와 있죠. 그러면 그 단원들의 나이를 도수 분포표로 정리를 해줄 건데 계급은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얘가 바로 계급이죠.
계급이 지금 나누어져 있을 때 첫 번째 계급 20 이상 30 미만에 해당하는 도수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20 이상 30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30을 포함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20에서 29까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별량에서 찾아보면 27, 29, 25, 24 총 4명이 된다. 그 다음에 30 이상 40 미만 39세까지죠. 그래서 30, 38, 36, 39, 33 하나 둘 셋 넷 다 5명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40 이상 50 미만 즉 49세까지이죠. 그러면 41, 43, 45, 42, 47, 48, 40 즉 하나 둘 셋 넷 다여 7명이 있는 것을 찾을 수 있고 마지막 50세 이상 60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1, 56, 52, 51 총 4명이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단원들의 나이가 별량이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이 별량의 총 개수와 지금 도수의 총 합계가 같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별량의 총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20명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도수의 총합 다 더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9, 16, 20명인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별량의 개수와 도수의 총합은 같아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도수를 정확하게 셌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별량의 수와 같은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수 분포표를 다 채웠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계급이 지금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요. 이 계급의 크기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계급의 크기는 뒤에서 앞에를 빼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60 빼기 50은 10이다. 그래서 계급의 크기는 10. 자, 50 빼기 40은 10. 40 빼기 30도 10. 30 빼기 20도 10. 즉 계급의 크기는 일정하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 문제가 끝나지 않았어요. 문제에서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도수는 예죠? 도수가 가장 큰 계급. 일단 가장 큰 걸 찾아보도록 할게요. 도수가 가장 큰 건 7이다. 그랬을 때 도수가 가장 큰 걸 찾는 게 아니라 가장 큰 계급을 찾는 거기 때문에 가장 큰 계급은 40 이상 50 미만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40세 이상 50세 미만이 된다. 자, 정답을 적을 때는 꼭 단위, 세라는 단위까지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줄기와 잇그림과 도수 분포표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